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네, 제가 다시 오후 4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이분을 더 반겨주셔서 제가 조금은 질투가 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는요.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4시가 아니라 격주 월요일 4시 아닌가요? 격주예요? 네, 격주. 살짝 매주라고 얘기하면 살짝 매주로 매주. 나오시나요? 안 돼요? 시간을 한번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희 방송 이제 고정 출연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응원해주고 계시고 보고 싶었어요. 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이 뭐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엔진에 올 때마다 많은 응원 네. 또 받고 가서 월요일에 하잖아요. 네. 새로운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코너명을 좀 정해야 돼요. 네. 저희가 뉴스엔진은 이제 오시는 패널분들을 맞춰서 그 네. 패널분께서 뭐 하고 싶으신 정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제 타이틀 이런 거를 또 우리 구독자님과 같이 정하기도 하고 네. 또 정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대변인님도 하나 코너명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생각해 봤는데 네. 전 정며들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며들다. 이게 정자가 네. 한자로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어처럼 이 나라 정자를 쓰는 성의 이름을 쓰는 정이 있고 네. 정치를 할 때는 정자가 있고 바르다라는 정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에 스며들고 정치에 스며들고 이야. 정광재의 매력에 스며드는 이야. 정며들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며들다. 네. 저는 네, 괜찮은데. 너무 생소한가요? 아니 요즘에 뭐 이렇게 스며들다라는 말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네네. 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로 세 가지가 또 다 이 정 괜찮네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정에 스며든다 이런 뜻도 되네요. 그것도 정자로 괜찮네요. 시작한 말들이 네. 정말 좋은 말들이 많네요. 우리 뉴스엔진의 정에도 스며들고. 네. 그렇죠. 그것도 괜찮네요. 정며들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정치에 더 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가장 큰 결과는 본인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지배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한 번 대통령을 뽑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을 선거해서 뽑고 이후에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견제 장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회의원 4년마다 뽑잖아요. 지금 지방단체장은 그러니까 그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을 때 중도에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냥 임기 4년이 보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제 이런 것들도 정치 개혁의 과제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언젠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정말 이제는 현실 눈앞으로 좀 다가온 상황인데, 자 만약에 정말 뭐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선이 치러지면 많은 분들이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으로는 절대 안 돼라고 대동단결하는 이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리더가 그런 분이 있으면 되나라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관련한 2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 지금은 뭐 민주당에서는 범죄 혐의자라고 해요. 우리가 네. 뭐 단정해서 범죄자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질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점. 그러면 대법원도 저는 2심에서 이제 뭐 당연히 1심 이상의 판결이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그 대통령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게 다수설이다라는 말로 우리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 그 국민들이 범죄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대통령의 자격을 주려고 하겠는가?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우리가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진짜 운하경님 선거법 2심 혐의 가진 사람 뭐 대통령 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고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저희 방송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요 대변인님 제 네. 주변에 동시에 재판을 5개 받고 있는 사람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흔치 않은 사람은 맞아요. 저는 뭐 한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주위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5개를 동시에 그리고 아니 그분이 5개 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미 전과가 4범이에요. 그러니까요. 전과 4범인 사람도 저는 주위에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일종의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을 대표하는 뭐 대선 주자가 이제 될 게 확실한 걸 보면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네. 이재명이라는 1인에 의해서 지난 4, 5년간 완전히 1급 체제로 갈 수 있었는지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참 대단하다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잘도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대단함이라는 대단하다. 칭찬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지난주에. 네. 근데 안 나왔고.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걸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여러 의원들을 좀 뵀어요. 네. 국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당원 책임자들 중앙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충건 의원실에서 세미나가 있어갖고 권영세 위원장이 그 장소에 와서 네. 여러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의원분들과 개별적으로 몇 명과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뭐 좀 듣는 게 있습니까, 진짜 선배님들? 왜 이렇게 안 나는 결과가 건가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혹시라도 기각과 인용 중에 기각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각하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과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요? 이분들도 본인의 지금 희망이지 전혀 헌재로부터 믿을 만한 소식을 듣는 것은 없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만큼 헌재는 꽁꽁 베일 속에 평의를 진행하고 있고 다만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본다면 저는 평의에서 아직 평결에 이를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평결을 못하고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 가능성은 희망하는 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 당 지지자들은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뭐 인용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예단해서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하튼 언제 발표될지 아니 헌재가 지금 이 시간이면 뭐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한 2, 3일 전에 선고기일을 발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고기일에 잡히면 그때 뭐 방송 생중계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세팅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미리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월요일 이 시간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 후반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주 후반 이후라는 건. 만약에 이번 주라면 이번 주는 후반일 것 같고 네네. 그렇죠? 아니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요일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을 예상하는 건 지난 2차례 탄핵 재판 결과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그 이유도 뭐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네. 판사분들은 주로 주말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묻혀서 정치적 소용돌이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금요일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면 이게 수, 목, 금, 토 계속 연결되면서 신문도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때가 제일 많이 보는 때니까 네. 그래서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금요일에 만약에 발표가 되고 나면 다음이 휴일이기 때문에 또 광장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대비해서 금요일은 피할 것이다. 또 얘기하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여하튼 그동안에 해왔던 시기들을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 금요일이 뭐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광장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대단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광장에 나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정말로 자칫 폭력적인 행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라는 것은 우리 당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서울 서부지법 사태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자칫 그게 도화선이 돼 갖고 오히려 역풍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뉴스엔진 소개할 때 정의롭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기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 예, 그리고 유혈 사태라던가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